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랑 개인적으로 행복한 거,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오늘 소개해드릴 멈추고 호흡하고 선택하라 라는 책이 바로 여기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그러니까 내 웰빙의 CEO가 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질문에 완전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야망이 크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해지기가 쉽더라고요. 성공과 행복,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문제를 웰니스 격차라는 말로 딱 정의해요. 이게 뭐냐면요. 마음속으로는 나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꿈꾸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의 내 습관들은 어때요? 오히려 내 에너지를 쭉쭉 갉아먹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틈, 이 격차가 우리를 번아웃으로 몰고 가는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웰니스 격차라는 개념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저자의 정말 놀라운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됐어요.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따라 가보죠. 이 이야기는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애플의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와, 정말 강렬한 고백 아닌가요? 이 책의 저자인 나즈 베에시티는요, 다름 아닌 스티브 잡스의 비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말처럼 잡스라는 그 엄청난 사람 옆에서 그 카리스마에 완전히 압도당한 나머지 점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뭐였냐면 스티브 잡스가 채식 식단을 잘 지키는지 건강 관리는 잘 하는지 이런 그의 웰빙을 챙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자기 자신의 웰빙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과 변화가 하루아침에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애플에서 번아웃을 경험하고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인도 여행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역시 진짜 큰 변화에는 이렇게 푹 익는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녀 인생의 리셋 버튼이 눌러진 순간은요, 정말 영화처럼 극적이었어요. 뉴델리에 새벽에 도착해서 피곤해 지친 채로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택시가 으쓱한 골목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정말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고 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짧은 순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는 아주 강력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바로 그 인도에서의 강렬한 경험과 그 이후의 수련을 통해서 이 책의 핵심 방법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항해 모드로 정신없이 질주하는 우리 삶의 리셋 버튼이죠. 바로 멈추고 호흡하고 선택하라입니다. 이 3단계 들어보면 놀랄 만큼 간단해요. 근데 그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자, 첫째, 스트레스가 막 몰려올 때 그 연쇄 반응을 딱 끊기 위해 하던 일을 그냥 멈추는 거예요. 스톱! 그리고 둘째, 깊게 호흡하면서 흥분된 신경계를 가라앉히고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그렇게 잠깐 확보한 그 짧은 시간 동안 맑아진 정신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자, 그럼 이 기본 원칙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도구들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자기 웰빙의 CEO로 만들어줄 특별한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그 첫 번째는 바로 적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스트레스에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급성 스트레스도 있고,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진짜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를 서서히 갉아먹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저자는 이 골치 아픈 만성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서 에이스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 방법을 제안해요. 첫 번째 A는 awareness, 즉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두 번째 C는 change, 전환입니다. 이 상황을 혹시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하고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마지막 E는 empowerment,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동력 3가지를 살펴볼게요. 바로 3P입니다. 첫 번째 P는 pain, 즉 고통이에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죠. 두 번째 P는 프라나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죠. 마지막 P는 purpose, 바로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 왜에 대한 답이죠. 이 3가지 동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훨씬 더 깊고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도구들을 모아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마음챙김 지도 제작자, 영어 약자로는 MAPE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M은 마음챙김을 숙달하고 마스터, A는 배운 전략들을 삶에 적용하고 apply, 그리고 마지막 P는 마침내 스스로를 내 인생의 CEO로 승진시키는 거죠. 어때요? 근사하지 않나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십 하면 회사를 경영하거나 팀을 이끄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진짜 중요한 리더십은 따로 있다고 말해요. 바로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 손으로 직접 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내 인생의 지도는 과연 내가 정말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고 있을까? 어쩌면 바로 지금이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고 그리고 새로운 경로를 선택해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